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류석춘 교수의 망언 영향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았어? 아무리 조국 장관 여론몰이를 해봐야 자한당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류석춘 교수는 파렴치한으로 몰려서 억울하다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참 이분 멘탈 갑이십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발칙한 뉴스 목요일 방송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이후에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이 반발, 검찰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여론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야기를 어제 드렸었는데요. 그 때문도 있고, 거기다가 또 최근에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류석춘 교수의 망언의 영향,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더라,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데요. 민주당 지지율 큰 폭 반등, 40%대 회복, 한국당 20%대 하락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조사에 따르면, 지금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3주 동안 상승세였다고 하는데, 이게 조국 장관이 칼춤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무슨 정예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칼춤을 춰대면서 지지율이 좀 올랐던 모양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꺾이면서 20%대로 주저앉았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TBS 의뢰로 실시한 9월 4주차 주중 집계였는데요. 23일부터 25일이었고요. 여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2030 세대 그리고 50대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조사기관에 따르면 류석춘 교수의 강의, 망언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주 9월 3주차 주간 집계 대비 3.9%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29. 몇 %?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의 30%대인 거잖아요. 20%대로 주저앉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하고 29.5%네요. 29.5%. 더불어민주당은 42%.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그 난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국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얘기인지 참 갑갑합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지금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간 계속해서 거의 3주 연속? 아니다. 6주째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했던, 그러니까 사실상 조국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졌던 민주당이 다시 이제 40%대를 회복하며 지지율이 좀 올라갔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도 좀 올라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의 그 한반도 평화 외교에 힘입어서 상승 곡선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조국 장관의 이 검찰 수사, 과도한 검찰 수사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한 영향으로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주 동안 상승세였어. 어찌됐건 30%대 이상, 지난 20일의 일간 집계로는 33%였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걸으면서 29.5%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류석춘 교수의
망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아니 근데 그래요. 뭐 이런 집권 여당에서 뭐 장관이 뭐 또 혹은 집권 정당의 스캔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을 때 집권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실망감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뭐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로 가는 건 너무 웃기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도 그닥 그게 효과를 못 봤다고들 하는데 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지금 여전히 29.5%가 됐다는 게 저는 일단은 떨어졌다고 해도 좀 충격이긴 하네요. 그나저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악재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에서 소환조사 압박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당연히 압박이 아니라 이제 그냥 기소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일단 보좌진들이 줄줄이 소환장을 받고 대책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뭐 의원 배지 입고 소환 불응하고 보좌진만 내보내고 뭐 이러시는 건 설마 아니겠죠?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이 정당한 저항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정당한 저항이었는지 아닌지 조사해보면 알지 않겠어요? 아니 뭐 팩스 부수고 막 법안 찍고 이게 어떻게 정당한 저항이었는지 이건 뭐 그리고 패스트트랙 그 절차 자체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던 건데 네, 뭐 본인들이 만드신 국회 선진화법에 선진화법을 본인들이 대놓고 어겨놓고 자기들은 무슨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처럼 정당한 방어였다라고 저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치 뭐 민주투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법의 쓴맛을 좀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법의 쓴맛도 보여드리고 59명이죠. 59명 자유한국당에서 59분의 그 피선거권 박탈 모습도 꼭 한번 보고 싶네요. 그죠? 아무튼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더라 이런 아주 조금 뭐 떨어졌고 아직은 높지만 어쨌든 좀 떨어졌더라 이야기를 첫 번째 소식으로 드렸는데 그 지지율 떨어뜨리는데 공을 세우고 있다는 류석춘 교수의 인터뷰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류석춘 교수 파렴치한으로 몰려 억울하다. 사과할 잘못한 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이게 이제 연세대 교수시잖아요. 그죠? 연세대 학부 연세춘추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억울하대. 뭐가 그렇게 억울하실까? 지난 24일 류석춘 교수는 연세춘추와 인터뷰를 통해서 궁금하면 학생이 한번 해볼래요? 이 말에서 조사를 해볼래요? 라고 이런 뜻이었는데 자기가 목적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다. 조사를 이라는 목적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걸 매춘해볼래요? 라고 그런 말로 해석을 하고 나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고 가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학생에게 궁금하면 매춘 산업에 대해서 직접 조사해보란 얘기지 매춘을 권유한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저번에도 그 입장문 내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글쎄 그것도 이제 며칠 만에 나온 주장이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이제 머리를 굴렸을까 싶죠. 이 얘기를 하려고. 너무 웃기잖아요. 그때 당시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럼 자발적으로 갔다는 얘기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학생들이 질문을 하니까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반 타의반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그 가려진 목적어가 조사를이라고 누가 생각을 할까요? 궁금하면 해볼래요. 아니 매춘에 요즘 들어가는 과정이 다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궁금하면 해볼래요? 이게 어디서 어떤 뉘앙스에서 조사를이 읽힐까요? 여기서 갑자기 조사를이 왜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든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되니까 학생에게 마치 뭐 매춘 해볼래요 이렇게 한 것처럼 나오니까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억울하다. 파렴치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욕을 듣는 게 억울하다고. 그래서 이제 요걸 두고
자기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매춘 권유가 아니었다.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포인트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였지만 교수가 학생에게 궁금하면 그거 한번 해볼래요? 라고 얘기한 것 자체도 너무 어이없지만 사실 단지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위안부는 매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였던 건데 그걸 쏙 빼놓고 나는 조사를이라고 한 건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 그리고 게다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이 사과를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뭐 검토까지 할 게 있을까? 국민들은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분노를 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정상인데 자기는 억울하다며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하는데 나는 사과할 일이 없다. 학교에서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막말하는데 막말도 학문이 있나? 막말의 학문, 뭐 막말의 정석 이런 거 가르치시나 봐요. 막말하는데 학문의 자유라고 아주 막 입으로 배설을 하는데 그게 자유라고 아주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역시나 위안부 매춘 뭐 이런 그 주장도 위안부는 매춘이다라는 주장 역시도 절대 굽히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위안부는 민간에서 벌어진 매춘의 성격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 시대에 쌀, 토지, 노동, 여자가 수탈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이 하지 않은 일도 부풀려져서 사실화됐다. 라고 얘기를 하며 일본이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증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실 거면 그 증거가 대체 뭐냐고요? 무슨 증거인데? 제대로 된 증거를 좀 내놓고 그러시는지 얘기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증거가 많다. 일본이 하지 않은 일도 부풀려져서 물론 그 숱한 악행들 중에 하나 정도는 안 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다수가 일본이 했던 일들이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사실 위안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며 다른 이 동아시아 국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렇게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대체 왜 종전이 되고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 어린 여성들을 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사살을 하고 했을까? 그죠? 억지로 다 죽이고 했잖아요? 대체 뭘까? 그렇게 떳떳하면 정말 합법적인 매춘이었고 돈 받고 당당하게 일을 했던 거면 그 여성들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분들은 얘기나 제대로 증거라도 제대로 제시를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극우 얘기들 그냥 그대로 재방송이나 하면서 아니 이우영 교수도 그 반일 종족주의 그 책 쓴 그 이우영 교수도 뭐 무슨 위안부 피해자들이 말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피해자들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어느 피해자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얘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냥 위안부 피해자 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하여튼 뭐 국내 이 문제 관련해서 이미 뭐 수십 년을 연구해 오신 저명한 학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방대한 자료들을 축적해 왔는데 이에 반하는 정말 확실한 그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더 당당하게 내놓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일방적으로 그냥 매춘이다 어쩌다 그런 증거도 요즘 나오는 증거에 따르면 뭔데 대체 그 증거가? 응? 진짜 너무하나고요. 심지어 류 교수는 자신의 파면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 또 오래 축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이 나오면 그걸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래 축적된 연구 결과? 어떻게 오래 축적된 연구인지를 보여달라고 제발! 보여달라고. 당신이 얘기하시는 건 새로운 가설도 아니고요. 학문의 자유는 더더욱 아니고 그냥 증거조차 없는 헛소리죠. 헛소리. 예? 심지어 이렇게 피해자들을
몇 번이고 상처 입히고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그런 궤변 중에 궤변이 아니냐라는 거고요. 정말 이 논리 자체가 어쩜 이렇게 그 일본 극우 세력들과 똑같은지. 이럴 거면 진짜 좀 이런 얘기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고스란히 일본 극우 세력들이 가져다 쓴다는 거잖아요. 이것 봐라, 한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 주고 이렇게 모셔가서 이 사람들 얘기 듣고 책도 거기서 번역되고 한다는 거잖아요. 참 진짜 어우 속이 부글부글. 그러니까 여기서 말고 그냥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하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진짜 일본이 이렇게 저질러 놓고 발뺌하며 남 탓하는 것과 어쩜 이렇게 이 스타일이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렇잖아도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또 헛소리를 하셨더라는 기사가 나왔던데, 일본 아베, 한국의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매우 유감이다 라는 주장을 했더라니. 어머, 일방적인 종료요? 아니 니들은 그럼 수출 규제 일방적으로 안 했나? 아니 그리고 이건 뭐 연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였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당연히 기한이 다 됐으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게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료를 하겠다 라고 선언한 거고, 일방적인 파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간이 됐기 때문에 연장할지 말지 아니면 종료를 할지 요걸 선택지를 두고 우리는 그러면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종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고. 아니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되는 거 아무 영향이 없다면서. 별 영향 없다며. 우리한테나 한국한테나 해가 되지 자기들 아무 영향 없다고 그렇게 막 배째라고 막 그러더니 이제 와서 막 유감이라고. 제가 어제도 얘기 들었죠? 실제로 일본이 북한 관련 올해 들어서 있는 북한 미사일 관련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이제 관측된 게 거의 없다고, 정보를 제대로 얻은 게 뭐 거의 없더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지소미아가 지금 종료된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뭐 아닌 척하면 센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일본이 초조하다, 이런 모습을 제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늘이네요. 오늘 오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종료가 통보돼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 보고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면서요. 지들이, 우리가 먼저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면서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안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니들이 우리 못 믿겠다며, 안보상. 근데 뭘 우리가 왜 우리가 정보를 줘야 되는데 못 믿겠다면서. 우리 못 믿는 나라의 정보가 왜 필요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WTO 협정을 포함한 자유무역 틀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자기들이 한국 그 수출 규제 강화한 건 자유무역이랑 뭐 자유무역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완전히 일치한다고 그야말로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강변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뭐 뻔뻔하니까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이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고순도 불화수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로 허가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서 한국을 이 화이트리스트 국가 대상에서도 제외하면서 주요 전략물자의 한국 수출을 어렵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기업에도 크고 작은 타격을 입히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불매운동 일어나고 이렇게 하게 됐던 건데, 이를 두고 처음에 아베 총리 본인을 비롯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이게 뭐 때문이다? 처음에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 보복 조치라고, 말은 보복이라고 안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처음에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가 뒤늦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WTO 협정 위반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슬그머니 수출 규제가 아니다, 수출 관리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말을 바꿨죠. 자기네 처음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보복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서 지난 11일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당했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당사국 간의 첫 단계 분쟁 해결 수단인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 기자회견에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꺼냈나 봐요. 그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아니 이것 때문이 아니라면서 어쨌든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등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가 이렇다, 이래서 우리 억울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한국 좀 혼내달라고 막 찌질하게 그런 거야. 진짜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 쟤 좀 혼내줘! 막 이러면서 오죽 대통령, 아니 때린 건 니들인데 왜? 지들이 왜 피해자인 척 할까? 이와 관련해서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징용 문제에 따른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때려도 니들이 때렸는데 왜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 뭐 근데 트럼프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트럼프가 지금 그 문제 꺼내들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바쁜,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코가 석자거든요, 그죠? 하긴 뭐 트럼프한테 그렇게 옥수수 사주겠다고, 그것도 지금 뭐 일본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뭐 안 산다고 난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옥수수를 그렇게 사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욕을 듣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편도 안 들어주고 이러면 얼마나 억울할까 싶기도 하고, 보통은 그런 걸 두고 그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유달리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는 이렇게 호구 같은 모습 많이 보이던데, 그죠? 트럼프 앞에서 아베가. 네, 뭐 그렇습니다. 아 근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일본 관련한 또 중요한 뉴스가 더 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2011년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자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홍보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홍보전? 뭐 우리 일본 이렇게 지금 안전해요, 이걸 지금 어필하기 위해서 네, 직접적으로 나섰대요. 뭐라고 하냐면요, 후쿠시마와 도쿄를 포함한 일본 내 3곳과 그리고 한국의 서울의 방사선량을 직접 비교하는 데이터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예상외로 안전하다, 정말 예상외인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예상외로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심으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지난 24일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후쿠시마시와 이와키시 등 후쿠시마현 2곳, 그리고 도쿄의 신주쿠 등 일본 내 3개의 지점과 서울의 방사선량을 비교해서 게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주한 일본 대사관 휴일을 제외하고 일본어와 한국어로 된 이 자료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25일 12시 기준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측정치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이제 그 자료인데요. 보이시나요? 후쿠시마시가 0.132예요. 이건 원전 사고가 났던 곳이 0.13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이 보세요, 0.119. 후쿠시마시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이와키시, 도쿄에 비해서도 서울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믿을 만한 결과일까요? 믿을 만한 수치일까요? 지금 이 서울보다 낮게 측정된 이와키시 같은 경우에는 이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고작 3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폭발 사고가 있었던 지역으로부터 고작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 서울보다도 더 방사선 수치가 낮다. 지금 이걸 우리한테 믿으라고? 응? 서울이 지금 사고나 그 후쿠시마 인근 지역보다도 더 높고 후쿠시마 시하고도 거의 흡사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기를 쳐도 진짜 정도껏 장난해? 지금 후쿠시마시 그쪽이랑 거의 비슷할 지경이면 서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말이라고 이걸 진짜. 실제로 더 웃긴 건요, 이 같은 수치가 자기들 막 굉장히 뭐나 대나 신뢰할 만한 증거인 것처럼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 이 수치가 애초에 측정 기관부터도 다르다고 하고요. 일본 수치와 서울의 수치, 이 수치를 재는 측정 기관부터도 다르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측정 지점, 날씨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지 않고 그냥 수치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 대상으로 너무나도 부적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한국 국민들한테 믿으랍시고 올려놨더라는 거죠. 지금 일본 내의 이런 지역들 측정치는요, 일본의 지자체들이 제공한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 측정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가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망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자료는 이제 한국에서 내놓은 자료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수치는 자기들이 셀프 조사한 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서울까지도 다 일본에서 조사했어도 그것도 못 믿을 내용이었지만, 정말 한국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려면 이 수치 자체도 한국에서, 일본 지역들도 한국의 전문가들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했어야 좀 믿을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걸 대체 믿을만한 자료라고 내놓는 건지. 아니 가뜩이나 지금 일본 안에서도 심지어 일본 국민들조차 일본이 내놓는 자료를 믿지 못한다, 이런 불신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일본이 계속해서 그 방사선의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계속 조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자기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들은 이렇고, 서울 조사한 거 보니까 후쿠시마 인근보다도 후쿠시마 옆에서 30km 떨어진 지역보다 서울이 더 높대. 너네가 더 위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구나, 어머 놀라워라, 한국을 피해서 일본으로 가야겠네, 이런 얘기를 하겠다. 참 퍽이나. 그죠? 정말 진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본인들의 이런 의혹이야? 그게 뭐 의혹인가? 진실아닌가? 어쨌든 지금 방사능 오염에 관한 좀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한국의 방사능 전문가들, 뭐 국제적인 전문가들까지 같이 해서 후쿠시마, 도쿄 등 뭐 주요 지역들 방사선 양을 제대로 좀 조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 전문가들 말고요. 일본 못 믿겠는데. 계속해서 일본 셀프 조사하면서 억지 부리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뭐 이런 뭐랄까요, 이게 이런 자료를 공개한 것이 고노다로 전 외무상은 한국에서 일본의 방사선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이게 뭐랄까요, 속이려고 해도 좀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대놓고 성의 없는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으니까 진짜 얘들이 우리를 진짜 우습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진짜 그런다고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어 대체? 아무튼 가뜩이나 지금 일본의 한국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뭐 지소미아 종료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지자체들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방문자가 9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지자체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SOS를 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본 정부, 아베 정부의 아집 때문에 지자체나 그리고 중소기업들이나 한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길 것인지, 뭐 우리가 일본 국민들까지 걱정하기에는 내 코가 석자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글쎄 일본 국민들이 더 정치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죠?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지금 지나서.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뭐 불매운동은 잘들 하고 계시죠? 이제 뭐 일상화가 돼서 일본 제품 안 쓰는 거 일상화가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뭐 일본 여행 안 가고 불매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잠깐 끌었다 그냥 또 식어버리는 그런 국민이 아니라는 걸 할 땐 완벽하게 해낸다는 걸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